그래서 저도 최근에 매도하고서 3월 달에도 법원에 많이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님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네네. 하나씩 이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죠. 아, 네, 알겠어요. 회원님은 현재 나이가 40살입니다. 네, 40대이시고 또 새 아이의 가장이세요. 네. 아이가 3명입니다. 처음에는 야간 택배를 하시면서 소액으로 경매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1년 사이에 폭풍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6건 낙찰받고 그 사이에 또 6건 단기 매도 또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비용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게 1억 8천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집까지 또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 2억 정도 네네. 이제 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택배가 아니라 주간 주간 택배를 택배로. 하시면서 어쨌든 생활 고정비를 마련하시지만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생활 패턴도 달라졌지만 제 마음가짐 자체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진 거죠. 많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6건 낙찰받고 6건 단기 매도만 현재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단기 매도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맞는지 계획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향 설정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회원님 현재 가장 고민되는 거. 당연히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뭔가 구석에 공허함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언제까지 단기 매도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욕심일 수 있지만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나가서 큰 성장을 이루고 싶거든요. 맞아요. 단기 매도만 하면 확실히 시간이랑 체력적인 한계가 오거든요. 이제 아직 젊으셔서 그렇긴 네. 하지만 곧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장의 무게가 무겁거든요. 이게 만약에 회원님 혼자 사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막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필요만큼만 벌어서 그냥 살아야지 였을 텐데 가장이시다 보니까 네네. 이런 삶의 무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투자 방향이랑 상관없긴 한데 네. 우리 회원님 네.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소소합니다. 가족들이랑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외식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 여행 계획 짤 때. 여행 계획 짤 때.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화곡동 낙찰 받고 나서 해외여행 그때 처음 가셨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2번 정도 아, 2번 정도? 다녀왔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누릴 수 없었던 삶인데 네. 확실히 단기 투자로 수익도 얻고 택배 일도 주간으로 바뀌면서 이런 여유가 생긴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이제 소중하고 네. 회원님 너무 가정적이세요. 우리 남자분들 얘기해보면 나는 자연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가정적이시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방향을 잡아보시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표라든가 가용자금. 맞아요. 이거 다 중요한데 나한테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나한테 적합한 필요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인생을 최적화시키려고 하면 네. 나의 필요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마련해 놓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결국 은퇴를 못해요. 끝까지 일하게 되죠. 나의 필요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애가 3명이잖아요. 이거 생활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5인 가족이 여유롭게 조금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과소비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이들 학원비며 식비며 따졌을 때 한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거죠? 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생각해보면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5인 가족이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심스럽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월에 한 7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건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현재는 2억 정도의 자금이 계신 거고 주간에 택배 일을 하면서 이 네. 생활비를 이제 충당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회원님이 단기 매도만 좀 하고 계셨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액 단기 투자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에 부딪혀요. 회원님이 그 한계 지금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회원님이랑 비슷했어요. 소액으로 단기 투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뭘 몰랐고 뭔가 이걸로 돈을 벌어다 줄 거다라는 확신이 또 없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돈을 어디에 이렇게 묶어놓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자금을 쪼개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막 한 거예요. 단기 투자만. 그랬더니 거래 비용만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좋은 자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는 돈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확실히 좋은 자산을 해야 된다가 저의 이제 결론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아요. 갈림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은 자산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회원님 생각에는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 같아요? 욕심이지만 내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시세 차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산이 좋을 것 같으세요? 월세 흐름 만들 수 있는 음. 수익형 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좋은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네. 방금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다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에 좋고 나쁨이 있지는 않아요. 이 물건이 나한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물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원님의 상황과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매월 5인 가족이 생활하기 위한 고정비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고정비는 현재 택배일을 통해서 이제 네. 충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택배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택배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네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스톱을 해야 될 날이 오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 현금 흐름이 끊겨져 버리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택배일이 쉽지 않던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들여야 되는 시간도 많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밥도 거르게 되고. 그쵸, 식사도 제대로 못하죠. 네네. 대부분의 택배업 하시는 분들께서 몸을 잘 못 챙겨 가시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인데 네네. 내 건강을 다 갈아가지고 돈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상황인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도 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마땅히 할 일이 많이 없으신 거죠. 그나마 이 택배일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도 4년 동안 버티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되거든요.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체중도 한 10kg 이상 빠지고 그리고 무릎 연골도 다 나가서 수술도 몇 번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경매에 이제 만나셔가지고 네. 좀 더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네. 회원님 상황에서는 어떤 입지가 좋은 곳에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차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회원님이 하시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려면 아까 잠깐 생각하셨던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쪽으로 방향을 틀으시는 게 맞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어떤 다가구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2억 정도. 네. 근데 2억은 우리가 서울 수도권 하기에는 어려워요. 다가구를 반드시 뭐 서울 수도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하면 지가 상승 때문에 반드시 막 서울 수도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이 지가가 상승하려면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되지 않는 이상은 땅의 가치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그래서 2억 정도라고 하면 지방 다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우리 회원님은 현재 대전에 거주하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대전에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대전에 있는 물건은 제가 별도로 어떤 지역, 어떤 동을 봐야 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네네. 대전도 함부로 아무 데나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지역에 하시면 운영도 힘들고 나중에 매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대전에 이제 다가구를 2억 가지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우리 매도까지 생각해서 괜찮은 물건을 하려면 최소한 2억 5천 정도는 마련해 놓으신 게 좋아요. 그럼 현재 투자금으로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5천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단기 매도를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단기 매도는 또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제가 총 5단계로 좀 나눠서 회원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구분 지어 볼게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매도
매도 한 번만 더 하시죠. 네네. 하셔서 9월, 10월 되면 매도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 2억 5천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 네. 생각엔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2단계. 그러면 우리 단기 매도하는 동안 우리가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쏟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택배 일도 하시지만 일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이 6개월은 기간 동안 다가구를 좀 임장을 하시죠. 물론 수업 시간에 우리 다가구의 어떤 기준들, 뭐 시세조사 방법들 다 배우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잘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좋은 다가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가구를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최소한 20개는 보시죠. 자신 있습니다. 회원님은 또 행동력이 갑이니까 네. 20개를 보시면 회원님이 다가구, 다중주택 보는 눈이 확실히 커져요. 우리 다가구는요 막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깊게 보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실히 좋은 물건, 내 물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는 걸 하시고 이제 3단계 올해 한 9월, 10월쯤 될 것 같아요. 네네. 2억 5천이 딱 마련됐으면 그동안 이제 다가구 많이 봤으니까 회원님 다가구를 이제 고르시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상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좋은 다가 골라가지고 거기다 월세 세팅 한번 하시죠. 여기까지가 3단계. 네네. 자, 월세 세팅까지 딱 하면 우리 뭐가 들어오죠? 현금 흐름이 생기고. 맞아요. 현금 흐름도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대전에 있는 거 이래저래 이자 빼고 다 해도 한 400, 500은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대전에 있는 건 오히려 너무 비싼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이 딱 좋아요. 우리 월세 흐름도 나오지만 우리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보증금이 그래도 한 7천, 8천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4단계에서는 우리 회원님 가장 잘하는 거 이제 특기 단기 매도를 네. 한 2번, 3번만 더 하시죠. 그러면 단기 매도의 차익도 있고 월세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막 쓰진 마시고 네. 좀 모아 놓으셨다가 2억까지만 일단은 만드시죠. 네. 뭐 5단계에서는 2억 가지고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시죠. 이게 빛을 발하는 건 5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장기 물건도 제가 어떤 지역 봐야 될지는 별도로 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이 자산 증식 속도를 좀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간 택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조금만 더 하시죠. 네. 아직까지 짱짱. 네. 그래서 5단계 갈 때까지 저는 2년 안에 다 될 것 같거든요. 2년만 좀 버텨서 그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서 네네. 5단계 전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부터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꼭 실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월세 흐름 나오죠. 월세. 그리고 중장기 투자도 투자해놨죠. 네. 이건 진짜 큰 빛을 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매도 하는 거는 서서히 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취미로 1년에 한두 건. 그러다 보면 우리 자산 증식이 금방 일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지금 좋은 분들이랑 같이 연락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학원에서 경매 수업 1회차, 공매 수업 1회차를 하면서 만들어주신 조원분들이랑 공부를 계속 쭉 이어나가고 있고 시너지도 많이 받아서 서로 간에 좋은 결과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네. 진짜 우리 더낙잘의 모범생 같으세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혼자 하다 보면 결국 지치거든요. 네네. 그리고 같이 해야 성장하더라고요. 넣어야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나의 경험담들, 내가 알게 된 것들 나눔으로써 누군가는 그걸 듣고 성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누는 사람, 아웃풋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야 진짜 오래 갑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히 경매는 뭐 단순히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이 경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떠나서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삶을 바꿔주는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뭐 이거 낙찰받아서 내가 한 3천 벌겠다, 4천 벌겠다에서 벗어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화될지를 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회원님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이제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자금 확보할 수 있는 수단 하나, 그리고 이제 월세 자산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단 하나, 그리고 중장기를 통해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수단,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나 혼자서 버티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인생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잘하신 거고요. 이제는 속도를 떠나서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에 맞춰서 하나씩 또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제가 이전에도 다가구는 임장을 가본 경험들이 있고 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데 세부적인 상황 하나하나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임장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다가구. 음.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 같은 걸 집어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미 빌라 너무 잘하고 계셔서 다가구는 빌라의 확장판이긴 한데 네네.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네. 대전까지 가기는 좀 힘들고 근처에 우리 다가구 있으면 찾아서 같이 한번 좀 물건 볼까요?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물건 같이 보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가시죠. 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서 결국 성장하니까요. 우리 끝까지 잘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가보시죠. 네. 네.